네, 반갑습니다. 박태현입니다. 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연의 권리 및 동물권 소송 사례와 전망으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이렇게 좀 그 각각 사례들을 대표 사례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의 권리 소송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범주인 자연물이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된 저 소송을 사실 자연의 권리 소송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개별 동물 보호 소송 사례나 서식지 보호 사례는 딱 그 뭐 자연의 권리 내진 동물권 소송으로, 왜냐하면 소송 당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보기에는 딱 적합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크게 봤을 때 하여튼 자연의 권리 및 동물권 소송으로 보고 이렇게 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자연물이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된 사례에 관해서 이제 한 네 가지 사례를 제가 들고 있는데요. 하여튼 첫 번째 도롱뇽 사례 소송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천성산을 관통하는 이제 터널 공사 착공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었고 이제 요 법원이 이 도롱뇽의 그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제 각한 소송 사례입니다. 원심법원 판단을 한번 보시면 우선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이 사건 신청인인 도롱뇽은 도롱뇽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도롱뇽을 포함한 자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연의 권리 소송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 도롱뇽이 그 환경단체 도롱뇽의 대변자인 환경단체를 내세워서 하는 소송이다라고 우선 성격을 이제 밝히고, 이어서 이제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소송상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실체에 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민사소송법 입장에서는 이제 독자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여기가 이제 인간의 법정이기 때문에 법정에 설 수 있는지라고 하는 자격의 유무는 인간의 법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언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설 자체를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이 언설의 어떤 타당성을 따지면은 사실은 뭐 타당하다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 틀 바깥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게 되면 가령 이제 지구 공동체 또는 지구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상정을 하고, 그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 존재와 비인간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 인간 존재와 비인간 존재는 각각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어떤 내재 가치 또는 이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천성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간을 두고서 인간은 그걸 터널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도롱뇽은 자신의 서식지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러한 인간 이익과 비인간 이익이 지금 서로 경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런 이익들을 어쨌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저울질을 통해서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건 사실은 인간 법정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어떤 그런 법정에서 사실은 다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어떤 공통되는 어떤 공통되는 규범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법정, 그런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사유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지구법학이고, 또 자연의 권리라고 하는 그런 담론들도 바로 그러한 어떤 사고를 이제 기반에 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민사소송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현행 법률이 없기 때문에, 간섭법은 물론이고 현행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능력이 없어서 가처분 신청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신청인 단체, 그러니까 도롱뇽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환경단체에 착공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런 판단과 관련해서
이 단체는 자연방위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이 자연방위권과 관련해서 일단 법원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도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해서 그 자연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연의 고유한 가치, 그다음 자연의 고유한 이익, 이러한 인정이 자연의 권리 인정에 이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원은 이러한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이 권리,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서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 시대적 요청과 필요에 의해서 법률로 제정이 될 때 비로소 그 실정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발생된다. 자, 이게 이러한 이 은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바로 권리의 기원에 관한 언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법 실증주의적 사고가 엿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의 기원을 이야기를 할 때 국가 또는 실정 법률에 의해서 창설되는 권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권리 또는 국가 이외의 실정 법률 이외의 어떤 다른 그 권리의 어떤 기원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그리고 자연적 권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기원을 국가라든지 실정 법률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 또는 자연의 권리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자연권 사상이 지금은 뭐 많이 하여튼 약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제가 공부하는 지구법학은 권리의 기원은 궁극적으로 우주에 있다라고 보는 그 사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권리의 어떤 기원에 관한 검토가 하여튼 진지하게 오늘날 이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여튼 다 그 신청인 단체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착공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대법원도 원심법원 판단에 잘못이 없다 그렇게 본 사안입니다. 사년 소송이나 황금박쥐 소송 그리고 검은 머리 물대새 소송은 뭐 앞서 발표도 있었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롱뇽 소송에서 그 판단이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선례로서 계속 인용이 되어서 계속 각하 판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별 동물 보호 소송 사례인데요. 돌고래 몰수용 선고 사례, 이 사례는 이제 그 어민들이 불법적으로 이 돌고래를 포획 채취를 했고 이걸 그 관광 업체 대표자에게 이제 넘겼고 이 그 업체는 이제 이 돌고래를 공연 등으로 이용을 해서 어떤 수익을 얻었는데, 하여튼 이걸 이제 수산업법 위반으로 이제 그 처벌을 하면서 돌고래 몰수용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고래 몰수를 선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고래를 몰수하지 않으면은 피고인이 계속해서 돌고래를 이렇게 그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어떤 몰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 이유에서는 이 야생동물을 이제 공연 등 이러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뭐 심성 또는 관점,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엿보이고 이런 어떤 것들이 좀 확산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멸종위기종 수입 소송인데 멸종위기종 수입 허가를 해달라고 한 신청에 대해서 이제 그 관할 관청이 해당 종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는 것 이유로 해서 이 수입 불허가 결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청인이 이제 다퉜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이런 수입 허가가 돌고래 개체 또는 그 돌고래 종의 어떤 생존에 어떤 그 위협이 될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종에 어떤 위협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지만 법원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판시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종에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에 대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종의 어떤 특히 그게 멸종위기종이라 한다면 멸종위기종에 유리하게 판단을 한 사례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이건 멸종위기종 보존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타당한 접근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래서 이제 1심 법원은 행정청에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법원도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제 보호돼야 된다라고 설치를 하면서 역시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